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요. 갑자기 이 구약 성경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전현희가 구약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그 후보 시절에 이런 예 있어서 그때 이제 뭐 무속 논란, 왕자 논란 등등이 있으니까 순복음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집에 성경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김건희 여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신앙이 두텁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도 이걸 두고 야권에서는 이제 뭐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 사실이다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서 전현희가 또 이제 이재명의 한 사람 말아 올린다고 그러면서 이거 허위 사실인데. 그랬더니 이재명은 바로 받아서 내가 구약 성경 다 외운다 했으면 징역 5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인식의 영역이다. 인식의 문제인데 내가 저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 하고 이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죠. 그거는 뭐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뻥이다. 네, 그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머리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 암기력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 전직 대법원장 중에 한 분이랑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했거든요. 와, 근데 그 양반 다 외워요. 성경을 웬만한 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저분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 이제 머리가 좋고 이제 그건 본인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다 외워지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신약 성경 정도는 다 외웠을 것 같다고. 근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택도 없죠. 훨씬 더 그 두꺼운 거니까. 근데 내가 다 외운다 안 외운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거는 가치 판단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주관적 사실이에요. 인식의 영역이에요.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사실도 허위 사실에 포함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저를 만나고 저를 갖다 아는데 나 정혁진이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 큰 죄가 되겠습니까? 듣보잡 변호사 알든 모르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김문기 씨는 다르단 말이에요. 김문기 씨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성남 도계공의 직원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 그게 아니잖아요. 대장동과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2021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21년에 8월 31일에 경기도 조그만 신문에 칼럼 같은 게 등장해가지고 9월부터 대장동으로 부글부글 막 끓고 있다가 그러다가 12월 10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장동에 본부장 하셨던 유한기 씨라고 하는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대장동 이게 뭐 단군 일의 최대 비리라고 하더니 진짜인가 보다. 사람이 죽어나갈 만큼. 그랬는데 12월 21일에 한 명이 더 죽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김문기 씨죠. 그런데 그 유한기 씨는 사실은 본부장 했지만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대장동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건설회사 다니다가 아마 오신 걸로 알고 그런데 있어요. 김문기 처장은 어떤 사람이냐? 개발 1처장인데 그 개발 1처장인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선정됐잖아요. 1차 심의가 있었고 2차 심의가 있었는데 1차 심의위원도 하고 2차 심의위원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장동 그 프로젝트는 핵심적인 사람 5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번이 누구냐 김만배, 2번이 누구냐 남욱, 3번이 누구냐 유동규, 4번이 누구냐 정영학, 5번이 누구냐 그게 김문기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대장동 프로젝트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그 김만배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재명과 정진상 커버하는 게 그 사람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또 인허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유동규 역할도 비슷해요. 유동규도 자세한 건 자기 잘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했었고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무기고. 그 다음에 이 회계적이거나 이게 돈 문제 관련해서 제일 빠삭한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고 행정적인 거 최대로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김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문기 씨가 12월 21일 저녁 7시 반에 그 8시 반에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성남 도계공에서 발견됐어요.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거 진짜 대장동 뭐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거 진짜로 단군 일의 최대 비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충격이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쫙 있었는데 그 다음 날 SBS에 주영진 앵커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재명 후보는 나 김문기 모른다. 나 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4번 이야기했어요. 뭐 CBS도 나가고 채널A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거짓말 한 거 하고 내가 구약 성경 뭐 다 알아 이렇게 약간 좀 뻥친 거 하고 같습니까? 저는 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15일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 것인지 그 우리 국민들이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 뭐 열린다고 하는 거는 물론 사실의 영역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그만큼 신앙심이 돈독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이야기였고. 근데 이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데도 이게 이제 민주당의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국은 이게 전현희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사람 알아 올린 거죠. 야, 당신은 역시 무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알아 올린 건데 참, 이재명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겉으로는 뭐, 오늘 이야기 나오니까 막 웃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이 이제 2년이면 꽤 많은 형이잖아요. 구형된 게. 네네. 근데 그게 지금 11월 15일 날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꽤 두려움이 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설마 했을 거예요. 네. 검사들이 끼케야 벌금 한 300? 왜냐하면 자기가 300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 경기도지사 때 항소심에서 벌금 30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금 세게 나면 한 500쯤 할래나? 그러면은 아마 그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차피 벌금이 구형됐으니까 한 뭐 100만 원 밑으로 90만 원 정도 선고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기대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년을 때렸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한성진 부장판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 대표를 무죄를 선고하든지. 그러니까 전현희가 계속 저렇게 무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판사는 최소한 저는 벌금 1,000만 원 기대하는데 벌금 1,000만 원이나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징역 한 1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얼마 이 정도가 저는 그 타당하다라고 다른 예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요. 그게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둘 중에 하나 한성진은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몰렸을 것이다. 그런데 판사들이요. 판결을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뭘 하냐면 쓰잖아요. 쓰죠. 뭘 씁니까? 판결문을 써요. 이 판결문이 다 돌아다녀요. 11월 15일에 판결 나와서 그 판결문을 당사자들한테 릴리즈하는 순간 검찰에도 판결문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그 기자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저 같은 사람한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쫙 나오는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만약에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아주 논리 정합성 있게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무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판결문에 무죄라고 썼는데 그 내용이 개판이야. 앞뒤가 안 맞아. 그냥 논리적 비약이 너무너무 강해. 그럼 뭐가 됩니까? 저 판사 바보 아니야?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저 판사 희한하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그 비난을 갖다가 받을 건데 그런 비난을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판결은요. 유죄 판결 쓰기는 너무 쉽거든. 근데 무죄 판결 쓰기는 무지하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건은 무조건 유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데 양형할 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으로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그게 원칙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양형 기준이 징역 2년까지도 때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정도 사안이면은 양형 기준의 가중 사유 중에서도 가중 사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90을 갖다가 때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왜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그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주절주절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재명이 제일 잘 알고 또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전현희가 또 제일 잘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무죄 쓰라는 식으로 저렇게 압박을 갖다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 문제와 백현동 문제예요. 네네. 우리가 아까 지금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백현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대법원에서 저거 못 쓴다. 저거 지금 허가 안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저게 본인이 국토부 협박받아서 뭐 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가 저렇게 해지라고 협박하겠습니까? 네네. 예? 옹벽 50m 싸라고 협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것도 보면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의 허가와 이 시행사의 이득 이걸 위해서 허가했다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이 지금 다 유죄 나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 협박받았다면 저렇게 하지 않죠. 아니 공적 기관이 국토부가 어떤 저렇게 협박을 하겠습니까? 네네. 저런 걸로.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판결 보고 네. 등골이 오싹오싹했어요. 아, 저 대법원 판결 보고. 왜 그러냐? 원래 지금 식품연구원이 땅을 네.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저 땅을 얼마에 팔았느냐? 34,000평인데 2,187억에 팔았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그 자연 녹지였으니까 2,187억에 팔렸지. 만약에 종상향이 1단계, 2단계만 됐으면 최소한 5천억은 받았을 땅이거든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요청한 게 있어요. 뭘 요청했느냐? 종상향 좀 해달라. 2단계만 해달라. 네. 2단계만 해달라. 그걸 부탁했다고요. 만약에 종상향 2단계가 됐으면 저렇게 30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만약에 10층짜리 아파트 정도가 지어졌다라고 치면 종상향 2단계 됐으면 뭐 제2 그1 주거지 그 정도 됐을 텐데 그 정도 됐으면 10층 정도 됐으면은 저런 옹벽 아파트가 됐겠습니까?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옹벽 아파트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의 전제는 뭐냐? 종상향 4단계인 거고요. 별이 4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는 뭐라고 그랬느냐? 적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적의 판단. 성남시 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네.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 뭐냐? 그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니네가 책임져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국토부 공무원인데 무조건 니네 종상향 4단계 해야 돼. 그렇게 제가 압박을 갖다가 하고 협박을 갖다 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저런 옹벽 아파트 생기고 그래가지고 성남시가 사용 승인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네. 협박한 내가 국토부가 책임져야 되죠. 국토부 공무원 책임져야 네, 돼. 그럼요. 국토부 공무원이 뭐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국방부에서 공무원 해봤지만 저런 민감한 문제는 그럼요. 니네들이 알아서 적의 판단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협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 백현동 아파트는 협박받지 않고 제정신인 사람은 그 사인해 줄 수 없을 만한 그 사안이 종상향 4단계인데 네. 그게 종상향 4단계가 그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제정신으로 사인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그 뒷감당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쓱 넘긴 거예요. 왜 쓱 넘겼느냐? 국토부 협박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그 당시 2015년 당시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대통령 박근혜였다고요. 박근혜 정부가 나 성남시장을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상향 4단계 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저 이야기한 게 2021년 10월 20일 국감장이었는데 2021년 10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했고 그런 국정농단했던 그 국토부에서 나를 갖다가 협박
협박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한 거고요. 그게 맥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턱 밑까지 쫓아왔잖아요. 0.73%.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 와중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이 딱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진짜 대량 난감할 것이다. 그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정의가 역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도 보면 정말 저 백현동의 아파트 허가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결국은 이게 무리한 허가였는지 아마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